너의 이상형을 알고 싶어. 그리고 진짜 호감을 느낀다면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.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나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. 진지한 관계가 될수록 남자분들이 진짜 이상형 말할 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, 오늘 궁금한 거는 좀 포괄적인 주제인데, 남자들의 이상형은 과연 무엇인가? 오늘 이상형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이상형은 말 그대로 내가 그리는 이성상, 정확히 내가 좋아하는 타입.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제 눈에 안경, 각자 취향이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야. 내가 미란다 TV에서 왜 여기 매덩이들한테 이렇게 중요하게 이상형을 얘기하냐면, 내가 항상 메타인지를 해야 된다 했잖아.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. 그래서 이상형 탐구를 하잖아. 란다링크에서도. 이상형을 왜 탐구해야 되냐면,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을 원하는가? 이건 우리 부모님의 이상형이 아닌가? 남들이 봤을 때 이상형 아닌가? 이게 진짜 나한테 중요한 가치인가를 정말 치밀하게 보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거든. 그래서 크게 이상형에는 외적 이상형, 내적 이상형이 있는 것 같아. 외적 이상형 쉽게 말했을 때 이쁜 여자야. 대부분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자의 외모적인 이상형 포인트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진짜 공통적으로 겹치는 거? 네. 피디님, 눈은 다 똑같아.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유럽인이나 인도인이나 다 비슷하더라고. 우리 눈에 예쁜 사람은 외국인 눈에도 예쁘더라고. 남자분들 중에서 얼굴 큰 여자 좋아요 이런 사람 있어? 덩치가 있고 뚱뚱했으면 좋겠어. 피부가 좀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. 이상형 있을까? 제 여자친구는 좀 머리숱이 없었으면 좋겠어. 없어. 이거야. 그냥 이거야.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. 실제로 결혼한 커플들 중에 남자분 여자분한테 물어봤을 때 이상형이랑 결혼했나요? 물었을 때 남자들 비중이 훨씬 높아. 여자보다. 여자들은 대부분 이상형이랑 결혼 안 했어요. 이래. 적인 이상형에 대해서 내가 합의가 안 됐는데 여자들은 굉장히 호감 있다고 하면은 마음이 열리잖아.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도 내 이상형이랑 결혼하진 않았어. 나는 막연히 이상형이 이상형이 너무 많았어. 구체적으로 내적 외적으로 막 빼곡하게 정신을 못 차렸지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진짜 진면모를 보이고 나한테 직진한 남자를 만나니까 이상형이 뭐가 없이 그냥 팍 넘어갔잖아. 남자분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세요? 물어보면 이래. 귀여운 여자요? 청순한 여자요? 단아한 여자요? 고급스러운 여자요?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할 수 있는 말이 이쁜 여자야. 본인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투영된 거야. 근데 이게 자기 눈에 예쁜 여자라는 뜻이거든. 그래서 외적 이상형은 중요해. 그렇지만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, 괜찮은 남자일수록 또 괜찮은 여자일수록 또 결혼을 입각해서 생각할수록 이상형에 대한 관점은 내적인 이상형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. 외적인 이상형은 허들로 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. 자,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? 내적 이상형이라는 거지. 왜냐면 우리가 20대 때 그리고 10대 때 생각해보면 이상형 뭐야? 막 다리 이쁘고요, 막 얼굴 진짜 하얗고 작고요, 막 이런 얘기 하잖아. 성격이 불같은 여자건 막 못된 여자건 간에 일단 만나. 데이더라도 너무 행복한 거야. 그런 시절을 지났어, 우리는.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만났을 때 내적 이상형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. 외적 이상형만을 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은 없어. 진지한 관계가 될수록 남자분들이 진짜 이상형 말할 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서로 충전될 수 있고 충전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별로 원치 않은 남자와 대화를 하고 나면 대화가 안 된다 표현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지쳤다는 거거든. 기빨리고 우리가 거기서 무슨 대접하듯 예를 갖추듯 그 느낌이잖아.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치지. 근데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랑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은 거야. 그게 이상형인 거야. 서로 충전이 되는 관계인가? 개선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는가? 내가 같이 있으면 편안한가를 서로 보는 거야. 나는 그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또 안 불편할 수도 있잖아. 그는 충전이 안 될 수도 있잖아. 3월 30일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분들 다 어디에 있다고? 바로 미란다의 토크 콘서트! 설마 아직도 신청을 안 하셨다고요? 올해도 솔로로 1년을 보내실 건가요? 저희 토크 콘서트에서는 영상에서 못 다뤘던 아주 은밀한 연애의 특급 비밀들 많이 알아가세요. 저희 토크 콘서트에서 증문즉답을 할 건데요.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많은 어떤 부분의 어려움이라도 다
다 손들고 털어놓으시면 제가 다 즉석에서 고민 상담 해드리겠습니다. 친구 손을 잡고 아니면 남자친구 아니면 썸남 썸녀의 손을 잡고 다 오셔도 되고요. 솔로이신 분들 대부분 혼자 오세요. 혼자서 오셔도 당연히 됩니다. 너무 설레요. 아, 그리고 저희 톡콘에 오시면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. 미란다 토크 콘서트에서만 받으실 수 있는 특급 선물이 있는데요. 저와 드라이브하면서 데이트할 수 있는 선물, 그리고 좋아요 식사권, 그리고 저희 미란다 TV에 특별히 초대받아서 나오실 수 있는 란다 상담고 출연권을 모두 몽땅 추첨을 통해 나눠드리겠습니다. 저 미란다와 1대1로 만나서 사석에서 저를 확 사로잡아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기회 과연 누구한테 돌아갈까요? 안 오실 이유가 없죠? 여러분, 저 보러 오세요. 이 사람이랑 있는데 내가 충전이 된다고 생각해봐. 그래서 만남을 가질수록 아, 나 너 보니까 진짜 비타민이다, 힘난다, 이런 사람한테 푹 빠지는 거야. 그게 진짜 내적 이상형이 되는 거야. 집에 퇴근하고 와서 너무 지쳐갖고 있는데 진짜 고생했으면서 나를 완전 반갑게 맞이해주는 여자. 그게 결혼의 로망이더라고. 아무래도 각자의 삶이 다 바쁘다 보니까 남편이 퇴근을 하더니 아내가 퇴근을 하더니 인사도 안 하고 오던 말던 하는 가족도 너무 많더라고.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 대신 강아지를 키우는 게 아닌가 싶어.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저 멀리서부터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나를 반기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밖에서 엄청 굳은 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힘든 일이 있었어도 이렇게 나를 환하게 반겨주면서 꼬리를 흔드는 존재가, 생명체가 있다는 게 너무 큰 힐링이 되고 위안이 되거든. 근데 그게 사랑하는 아내거나 사랑하는 남편이야. 그러면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안에서 너무 행복하고 충전이 팍 돼서 아, 내가 이 맛에 살지, 내가 좀 더 힘내자, 이게 되거든. 근데 내가 쉬어야 할 공간이 집이잖아. 근데 여기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여기서도 갈등, 저기서도 갈등. 사회생활이 쉽게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, 이 세상에? 없어. 야근으로 힘들 수도 있고 직장 상사와의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뭐 영업을 하거나 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등등등 너무 치열하거든. 내가 진짜 아름다운 장면은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한쪽 어깨 기대서 가만히 있는데 봄바람 살랑살랑, 지금같이 이제 봄이 돼가지고 힘들고 있고 음악이나 듣고 있는데 이 자체로도 행복한 거야.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자나 남자 무슨 생각 드냐면 아, 물질적이면 아무 필요가 없겠다. 너만 있고 우리 이 음악이나 하나 나눠 들으면서 봄바람 쐬면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. 다른 거 다 필요 없겠네? 이러면서 순식간으로도 이렇게 가는 거야.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소개팅이나 이렇게 1대1로 이성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상형 뭐예요?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좀 모범적인 답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말은 이상형으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,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? 이상형이 뭐예요? 라는 일단 질문을 해석해 줄게. 내가 썸을 타는 관계거나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성 간의 사이에서 그걸 물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야. 너의 이상형을 알고 싶어. 그리고 진짜 호감을 느낀다면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.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나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그린라이트야. 그리고 여자들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뭐야? 예쁘다. 그지? 근데 남자가 우리 피디님 만났는데 제 이상형이에요. 그 끝난 거잖아. 이 사람한테 완벽한 플러팅 방법 중에 하나는 제 완벽한 이상형이세요. 근데 이게 되게 가볍게 말하면 안 된다. 이 톤이나 이 표정은 되게 덜덜덜 떨듯 약간 뚜벅거리면서 얘기해야 굉장히 진정성 있게 들려. 그런데 이상형이 뭐예요? 서로 이성 간에 물었는데 나는 진짜 추천하지 않은 게 남자분들 중에서 이런 대답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봤거든. 가정주부, 뭐 현모양처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지 않은 분들이 요즘 많이 생겨.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형이 뭐 했을 때 아, 저는 독립적인 여자가 좋아요. 연락도 막 많이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다 하고 기대지 않는 여자였으면 좋겠어요. 자,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. 그 많은 이상형의 조건 중에 그걸 얘기하잖아. 가던 감정도 스탑이 돼. 남자한테 그 얘기 들었다고 생각해봐. 내가 후순이라는 느낌을 주잖아. 그분의 뜻도 존중을 하거든. 그런데 이성 간의 대화를 할 때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는 그 상대를 말할 거 아니면 플러팅이 방법이야. 예를 들면 우리 피디님은 여기서 청순하고요, 머리 길고요, 얼굴 하얗고 이런 걸 말하지 않을 거면 그냥 뻔한 걸 얘기해라. 상냥했으면 좋겠고요. 그 뻔하잖아. 누구나 좋아하는 이상형이잖아.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.
독립적이고요. 저한테 기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연애할 때 너무 집착 안 했으면 좋겠다. 이러면 정말 나에게 뭔가 철벽을 치고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연락하려고 하면 눈치가 보이고 되게 불편해지는 거야. 마치 여자분들한테 어떤 스타일 좋아서 했는데 저한테요 손도 잡지 말고요. 저 스킨십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. 이거랑 똑같아. 그 심리가. 남자 입장에서 나 너랑 사귀어도 스킨십 영원히 못하는 거야. 이런 느낌 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들의 뜻은 존중하지만 그 다소 표현이 그런 분위기에서 약간 그렇게 될 수가 있다. 우리 PD님도 이상형 탐색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이상형 다르다는 걸 느꼈잖아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. 이걸 치열하게 막 고민해보고 만나보고 직접 경험해보면서 나는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. 그리고 어떤 연애를 계기로 이상형이 확 바뀌기도 해. 나는 나와 취향이 같았던 사람을 만나다가 여기에 질려버려가지고 이제 완전 상반된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가 돼. 내 완전한 이상형 탐색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.